이른바 주린이의 멘토이자 가치투자 전도사, 또 동학개미를 이끄는 선봉장, 이 존봉준, 이 숱한 애칭과 함께 이 투자 신드롬을 낳은 존 리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가 최근 이 불법 투자 의혹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가 결국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여부는 앞으로 조사를 통해 밝혀질 부분이지만 이 개인 투자자들은 논란이 불거진 자체로 충격에 휩싸인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이 속절없는 증시 하락장에 믿었던 조언자가 의혹의 중심에 섰기 때문일 텐데요. 이 존 리를 대표 브랜드로 내세운 메리츠 자산운용도 타격을 면치 못하게 됐습니다. 관련 소식 이 취재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먼저 어떤 의혹인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전말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메리츠 운용은 지난 2018년에 한 부동산 P2P 업체가 출시한 상품에 투자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바로 존 리 대표의 오랜 친구가 만든 회사인데다가 존 리 대표의 아내가 이 회사의 주주 중 한 명입니다. 초기 투자로 현재 7% 가까이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쉽게 말해서 아내가 투자한 친구의 회사에 고객의 돈을 투자를 한 겁니다. 이걸 두고 사실상 존 리 대표가 아내 이름으로 진행한 차명 투자는 아닌지, 또 이해관계가 있어 보이는 회사의 자사의 펀드를 투자한 건 이해 충돌인지 아닌지 금감원이 현재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안 기자, 존 리 대표 측은 이에 대해 좀 어떻게 해명을 했습니까? 네, 일관된 해명이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다라는 부분인데 해당 펀드에서 손실이 없었고, 그러니까 고객이 손해를 보지 않았고, 또 아내가 지분을 가진 회사가 관련법상으로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해명입니다. 양 기자님, 존 리 대표와 회사 측 말만 들리면 문제 없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좀 어떤가요? 아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살펴보면 해당 펀드는 연 12% 이상 수익을 냈고요. 또 이 회사는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이해관계인도 아닙니다. 법상 이해관계인은 펀드 운용사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투자한 법인은 메리츠 운용과 직접 이해관계인이 아닌 게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문구를 그대로 해석하자면 맞는 말인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면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죠? 업계에 두루 취재를 해보면 사실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아슬아슬하게 합법의 가장자리를 지켰을 뿐이지 해당 조항을 악용한 게 아닌지 다퉈볼 여지가 좀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사실 현재 대다수 금융회사들은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조그만 이슈라도 컴플라이언스, 그러니까 준법 감시를 빡빡하게 적용을 하는 문화거든요. 때문에 이런 업계 보통의 관행에 비춰볼 때도 굳이 임직원과 관계가 있는 회사에 투자를 했어야 했나? 상식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감원의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떤 식의 결과가 나오든지 파장은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문제는 이 존 리 대표의 유명세만큼이나 이번 일로 좀 큰 홍역을 좀 치를 것 같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미 치르고 있는데 존 리 대표라고 하면 주식 이제 투자의 전도사라고 잘 알려진 만큼 팬심도 굉장히 두텁죠. 존 리 대표의 과거 발언들 직접 들어보시죠. 주식 투자하는 건 굉장히 즐거운 거다. 그리고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다. 주식을 통하지 않고 일반 월급쟁이가 노후 준비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특히 단타 위주의 한국 투자 문화에서 가치 투자, 장기 투자를 설파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트레이더가 되면 안 되고 인베스터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트레이딩에 관한 얘기를 해요. 이럴 때 매매해라, 이럴 때 사라, 이럴 때 팔아라. 근데 그거는 성공하기가 힘들죠. 사실 메리츠 운용이라는 회사도 존 리 대표 명성에 힘을 입어서 좀 사업 확장을 해나갔던 측면이 있는데 좀 회사도 타격이 좀 불가피하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메리츠 운용이라는 회사 자체가 존 리 대표 덕분에 그 개인기로 성장한 회사다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인데요. 당장 이미지 타격뿐만 아니라 앞으로 펀드 판매에도 실제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오는 주말에 예정이었던 존 리 대표의 고객 오프라인 강연도 현재는 공지가 내려갔고요. 메리츠 금융지주는 조만간 존 리 대표의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인데 누가 이 대표의 빈자리를 대신하게 될지도 좀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3조 8천억 원대 후반을 기록한 메리츠 자산운용의 운용자산은 지난해 소폭 올랐다가 이달 현재에는 1년 전보다 9,800억 원 넘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안 기자, 그런데 이 회사 역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좀 있습니까? 존 리 대표가 금감원으로부터 이제 끝내 제재를 받는다면 회사도 책임 소재에서 자유롭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존 리 대표 본인이 주요 사안을 직접 결재하는 대표긴 하지만
준법 감시인이나 아니면 펀드 매니저를 통해서라도 이를 걸러낼 제도적 장치가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안일한 내부 통제 시스템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